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병성입니다. 오늘은 제 6주차 강의 창업 아이템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창업 아이템, 두 번째 창업 아이템의 탐색과 그 원천, 그리고 창업 아이템 선정 절차 및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개발은 이번 주차에 1, 2, 3을 강의를 하고 7주차에 이제 창업 아이템 분석과 창업 아이템 탐색을 위한 SWOT 분석 요 두 가지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핵심 요소를 우리가 창업의 3요소는 뭐라고 그랬죠? 창업자가 먼저 들겠죠. 그 다음에 아이템, 그리고 뭡니까? 자본금이죠. 그래서 1, 2, 5 이게 이제 창업의 3요소라고 한다면 이거 말고도 이제 확장 요소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런데 오늘이 이제 지난 시간에 창업자에 대해서 1시간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핵심 요소를 한 5가지, 6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누가 이제 창업자는 무엇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정보를 수집하고 사업 적성과 경영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이제 이 창업자가 되겠고, 두 번째 오늘 수업할 내용이 이제 내게 맞는 아이템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창업 그 계획서 작성하기, 또 창업 그 입지하고 이제 그 상권 분석하는 것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본 조달이라든지 적정 사업 규모라든지 또 어떤 뭐 경영 철학이나 사업의 그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창업 아이템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이 뭐냐? 창업 아이템은 어떤 사업 품목이라든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경제 주체인 기업의 산출 요소를 규정하는 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최종 목적물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제 그 아이템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탐색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생산해서 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결정하는 것이 창업 아이템인데, 뭐 우리가 그 뭡니까, 정유를 얘기한다면 정제를 앞둔 원유가 이제 아이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석으로 가공하기 전에 이제 원석 차원의 이제 원석, 또 상품화로 진행될 첫 단계를 이제 창업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아이템 선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 창업 업종 선택 시에 실패율을 낮출 수 있는 요령이 뭐냐, 자신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실패를 낮출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자신의 경력이라든지 특히 전문 지식이 있으면 전문 지식, 또 인맥을 활용하는 것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금이나 기술, 노하우나 이런 경영자원 차원에서 그 이상적인 기준하고 너무 큰 차이가 없는 업종,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는 업종을 택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대 변화를 반영을 하되 자신이 따라잡을 수 있는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시대가 앞서간다고 그래서 요즘 뭐 IoT라든지 뭐 4차 산업이 활성화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따라잡을 수도 없는데 그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봐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혈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이제 본인의 성격이라든지 경력 또는 경영 자원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떤 그 성장 주기 곡선이 있습니다. 그 도입기,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템 선정할 때 가능하면 성숙기나 쇠퇴기에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지 하지 말고 도입기라든지 성장기에 들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가 선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막상 해보면 도입기를 지나서 이 성장기에 접어들기 전에 한번 우리가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그러는데 죽음의 계곡이 한번 도달할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면 여기서 말하자면 사업을 접는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해서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에 진입하기 전에 이 죽음의 계곡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를 잘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아이디어가 갖춰야 할 네 가지 요소를 이제 또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명확한 고객 가치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고객을 무시하고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기술, 뭐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고객이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서바이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고객 가치를 고려를 한 아이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시장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그 소비자가 없다면 이것은 뭐 시장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서바이벌 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충분한 혁신도 또 다른 어떤 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아이템이 시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또 물건을 팔아서 서비스를 판매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의 유형은 이제 A형, B형, C형으로 나눠서 볼 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되는 거죠. 이런 A 유형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그런 유형이죠. B 유형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술로 또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것이 이제 C 유형이라면, B 유형이라면, C 유형은 새로운 혜택, 즉 개선된 방식으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기능을 어떤 그 새롭게 제공하는 방식이 이제 C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C형이 있는데 보통은 보면 A형보다는 이제 B형 또는 C형을 주로 접근하기가 좀 용이한 편이라고 이렇게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은 미국의 INC에서 조사를 했어요. 500개의 고속성장하고 있는 개인 창업자 100명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결과를 분석을 한 걸 보면 43%가 이제 같은 직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모방 또는 개조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직장에서 그 어떤 지식이나 얻은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다른 기업의 개선점을 파악했다 하는 겁니다. 다른 기업에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되 그것을 그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어떤 뭐 기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응을 해서 새로운 그 개선점을 파악해서 아이템을 개발했다라는 것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욕구를 이제 말하자면 그 개발을 했다. 새로운 소비자 욕구를 개발했다. 그 다음에 사업 기회를 나름대로 탐색을 했다. 이런 순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가지고 있던 그 직장에서의 그 노하우, 경험,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 기업의 이런 제공하는 그 서비스 방식이나 상품에 대해서 개선점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선점을 제품에 이제 또는 서비스에 반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제 대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직장에서의 경험, 또 사업 설명회 초청에 가서 이제 사업 설명회를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뭐 특허를 낸다든지 권리를 획득한다든지 하는 측면, 또는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탐색하거나, 또 사람과의 어떤 뭐 만남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개인이 어떤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창출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면 그 아이디어가 새롭게 유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또는 6가지 측면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 선정 절차는 크게 뭐 3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6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3가지로 나누는 방법을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여기 이제 신문이나 방송,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을 찾아서 관련 사이트에 이제 접근을 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 관련 도서 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활용하는 게 첫 번째, 정보를 수집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예비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거죠. 한 서너 개의 아이템을 놓고 그 중에서 이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어떤 뭐 알바를 한다든지, 즉 체험을 한다든지, 또 업종 경영자와 면담을 한다든지, 뭐 또 후보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그 예비 사업성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 수 있다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창업 아이디어별 이제 실제로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이분류법이 있고 점수법이 있는데, 이분류법은 yes, no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점수법은 이제 각 아이템별로 여러 요소를 체크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뭐 긍정적인 것이 많이 나오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 거지. 뭐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3단계 선정 절차가 있는가 하면 또 6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6단계의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후보 사업 순위를 결정한다는 거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서 이제 한 대여섯 개의 순위를 결정을 하고, 각 아이템별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타당성이라는 게 말은 어렵지만 가치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이래서 어떤 비용하고 수익이 나는 걸 비교 검토를 하는 겁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가 창업할 아이템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이게 이제 4단계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그 아이템에 대해서 경영 수업을 받는 겁니다. 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또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이 있습니다. 뭐 해당 업종에 대해서 알바를 해본다든지 실제로 관찰한다든지 하는 경영 수업을 하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구체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는 게 이제 6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보면 창업 아이템의 선정 기본 원칙이 11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이제 자신의 적성과 성격, 그리고 경험과 지식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해라. 본인의 어떤 자격증이 있는 여부라든지 또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라. 두 번째는 이제 경쟁자와의 어떤 차별적인 제품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또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일지, 또 경쟁자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라. 세 번째는 이제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은 어느 정도 되고, 외부에서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네 번째는 이제 창업 업종에 대해서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층이 있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수요층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경쟁 현황과 그 전망,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이 과연 도입기에 있는지, 성장기에 있는지, 성숙기에 있는지, 쇠퇴기에 있는지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6번째는 상권 분석하고 입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 입지 용이성과 이제 적합성이 어떠한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7번째는 도매업을 할 건지 소매업을 할 건지, 또 사업 형태와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를 취급할 건지, 또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할 건지, 뭐 독립사업 형태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이제 투자 비용이 이제 2, 3년 내에 회수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에 도달할지, 인테리어 공사비는 어느 정도 들고, 고정비는 어느 정도 들고, 또 권리금화가 가능한가들을 평가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9번째는 이제 상품의 조달과 그 지속적인 어떤 그 공급의 용이성, 또 상품성이 우수한지, 내가 어떤 물건을 유통을 한다면 그것을 제공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제공받는 것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10번째는 해당 업종이 이제 어떤 정부 국가로부터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품목인지, 또 그런 절차가 용이한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국내외 어떤 특허 관련 또는 기술 관련, 또 유통 분야에서 경쟁업체와의 관계, 또 거래업체와의 어떤 뭐 분쟁 소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기본 원칙은 이제 아이템 측면에서 보고 이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템이 새롭고 또 제공하는 방식이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쉬운 이제 아이템은 아닌데 이런 아이템은 소비자 인지가 높질 않죠. 그 다음에 목표 고객도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상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이고 새롭게 제공하는 방법이라면 굉장히 시장성이 많을 것 같지만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이템은 올드하고 또 조리 방법이라든지 판매 시식, 즉 제공 방법이 새롭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차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아이템을 가지고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 이제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나름대로 차별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템이 이제 또 하나는 아이템이 올드하고 판매 방법도 올드한 것은 기존의 시장에 이제 진입해서 시장에 확보한 소비자를 보유한 어떤 기존 고수라든지 달인이라든지 하는 그런 창업자들 또 그런 기업자들이 적합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아이템은 올드하더라도 어떤 서비스나 제공 방식, 뭐 판매 방식, 뭐 조리 방식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차별화에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인데요. 창업 아이템의 기본 원칙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존 제품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고 변경 제품을 탐색하는 방법, 또 신제품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 제품 탐색하는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새로운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틈새 시장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측면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기존 제품을 탐색하는 방법이고, 또 변경 제품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 시장을 목표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제품을 변형해서 조금 변형해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이제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변경 제품을 탐색하는 방법이라면, 신제품을 탐색하는 방법은 기존 제품과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이제 또는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창업 아이템이 뭔지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탐색 방법, 그리고 탐색의 원천을 말씀드렸고, 선정 절차와 선정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업의 핵심 요소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핵심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아이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창업 아이템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이제 정제를 앞둔 원료가 같고 가공되기 전에 원석과 같다. 그래서 상품화로 진행할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창업 아이템의 선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중요성은 창업 업종 선택 시 실패율을 낮출 수 있는 요령을 쭉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창업을 할 때는 어떤 시장 수명주기 측면에서는 도입기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갖춰야 할 4요소는 이제 명확한 고객가치,
시장 규모, 충분한 혁신, 그리고 이제 실행 가능성이나 수익 가능성을 체크를 해라.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 유형은 이제 A 유형, B 유형, C 유형을 나눠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아이템들 대부분이 같은 직장에서 얻은 그 아이디어나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는 이것을 개조를 해서 성공한 것들이 절반 정도에 가깝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이제 전 직장 말씀드린 전 직장 사업 설명의 초청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뭐 특허라든지 권리를 얻은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창업 아이템 선정 절차는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예비 아이디어를 분석하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창업 아이디어를 이제 선별하는 단계로 설명을 드렸고 6단계 방식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원칙은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11번째까지를 말씀을 드렸고 기본 원칙은 아이템은 올드하되 어떤 제공 방식이나 판매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차별화하는데 시장에서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제품을 탐색하는 것, 또 변경 제품을 탐색하는 방법, 또 신제품을 탐색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6주차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에서 그 뜨는 창업 아이템 조사하기입니다. 그래서 뜨는 아이템, 창업 아이템의 어떤 품목이나 업종, 뭐라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자료를 어디서 찾았는지 근거를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4월 27일 날 월요일까지 작성을 해서 한 페이지로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한 페이지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